이번 홍콩 사태로 인하여 당연히 환율은 올랐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 모두 오늘 상승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주기적으로 마켓 리뷰 영상을 통해 최근 이슈 주식, 채권, 금, 환율을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가볍게 향후 전망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썸네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마켓 리뷰라고 작은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 글씨가 보이시면 이번 영상은 뭔가 종합 선물 세트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켓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한국 시각으로 11월 21일 저녁에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자산의 실시간 가격은 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미국 시각 11월 20일 나스닥 지수가 장중 8,480포인트를 하향 돌파했습니다. 뜬금없이 왜 8480이냐고요? 제가 예전에 8,200포인트 돌파 시 신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8,480포인트를 하향 돌파하면 들고 있는 주식 자금의 절반 혹은 전량을 매도하시라고 지난 마켓 리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8480을 밑돌다가 오후 들어 반등이 나오면서 11월 20일 나스닥 지수는 0.51%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잡아두었던 가격대를 이탈했으니 저를 따라오셨던 구독자님들은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는 매수, 매도 의견보다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가격대가 오면 사견을 듬뿍 담아 매수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의구심, 홍콩 시위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왔던 미국 증시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홍콩 시위가 미중 무역 전쟁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홍콩 시위에 대해 언급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홍콩 시위에 관련하여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잽싸게 보겠습니다. 지금 홍콩 시위대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지금 홍콩 20대에 모여서 농성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홍콩 시위대 최후의 요새로 불리는 홍콩 20대에서 11월 20일까지 900명이 이탈했습니다. 교내 잔류파는 5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쯤에는 홍콩 20대가 함락됐을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18일 홍콩 고등법원에서 복면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홍콩 경찰은 복면 시위대를 강제 연행 구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은 오직 전인대만이 복면 금지법에 대해 위헌인지 아닌지 최종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해야만 홍콩 시위대를 탄압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홍콩 항생지수는 최근 들어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했지만 그동안 미국과 한국 증시는 둔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미국 의회와 중국 정부가 충돌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깨질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홍콩 인권법이 미국 시각으로 10월 20일 저녁 하원에서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열흘 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중국은 홍콩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합의를 위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지라도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하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라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하기 난감한 상황일 거라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합의 분위기를 여기까지 힘들게 이끌어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의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권운동가들은 홍콩 시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이미 홍콩 경찰의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최루탄, 고무탄, 전기 충격기 등 특정 군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게다가 미국 의회는 중국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신장 위구르, 사이버 안보, 대만, 남중국해 등 중국과 연관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법안 150개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경한 미국의 태도에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1월 21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홍콩 인권법 통과를 두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약 홍콩 인권법이 통과된다면 미중 무역 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겠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은 최근 좋았던 모습을 뒤로 한 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렸던 10월 중순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중 1차 합의까지는 진행하고 추가적인 합의 과정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홍콩 인권법이라는 암초가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가볍게 보겠습니다. 홍콩 인권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10월 20일 미국 장 종료 이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느 정도 조정은 염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이번에도 미국 증시가 올라가 버리면 진짜 돈빨 제대로 받은 걸로 봐야겠죠. 어쨌든 지금은 보유해서도 안 되는 구간이고 매수해서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한국 증시를 살펴보기 전에 한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과 위안화 환율은 쌍둥이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혹시 오해하실 분을 위해 원달러 환율은 1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나타내는 원화, 위안화 환율은 1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나타내는 위안화를 말합니다. 다른 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채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봐주세요. 일반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 위안화와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되면 위안화와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합니다. 이번 홍콩 사태로 인하여 당연히 환율은 올랐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 모두 오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 환율은 윗꼬리를 달면서 전강 후약 패턴을 보여줬지만 원달러 환율은 쭉 오르면서 장대 양봉을 하나 뽑아냈습니다. 홍콩 시위에 대해 위안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화가 타격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안화 환율도 똑같이 장대 양봉을 뽑아냈다면 단순하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환율이 올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 봅니다. 오늘 하루 분봉으로 환율을 보겠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장 시작부터 급등하면서 이거 망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략 오전 11시쯤 류어 부총리가 미국의 반응은 당황스럽지만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낙관한다라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위안화 환율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결국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조금 달랐습니다. 류어 부총리의 긍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다른 신흥국 대비 원화 절상폭이 과도했습니다. 6월 초부터 미중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흥국 환율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고점 대비 2.5%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고점 대비 4.4%나 하락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입니다. 이미 하락한 폭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위로 되튀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최근 들어 MSCI 리밸런싱 이슈로 인하여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을 팔고 떠나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만 외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700억 매도를 보여줬고 최근 2주간 거의 2조 정도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주식을 팔고 뭐를 살까요? 당연히 달러로 환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겠죠.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 봅니다. 외인 이탈 금액이 상당한데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세 번째 이유는 지소미아 종료를 들 수 있겠는데요. 실은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언급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상한 댓글은 삼가해주세요. 증시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건과 비슷합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한다 말만 했을 때에는 한국 증시가 힘들었죠. 그리고 외인도 계속 매도했고요. 그런데 막상 수출 규제를 시작하자마자 외인은 오히려 순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최근 2주간 외인 매도를 모두 지소미아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 MSCI 리밸런싱 이슈 모두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소미아 종료를 악재로 치더라도 11월 22일이 지나면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 하나를 덜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시 입장에서 설명드린 것이니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불확실성 해소냐? 이러신 분들은 얼른 달러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달러 매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과거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아시죠? 어쨌든 지금 세 가지 악재가 도사리는 상황 속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1140원대 역시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 증시에서 가장 큰 악재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몇 달 전부터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된 팩트입니다. 저는 이것이 악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대해 열흘 이내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시 환율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거나 실제로 서명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지나가야 환율과 증시는 안정을 찾을 거라 봅니다. 11월 20일부터 열흘이면 대략 11월 30일 이 부근이죠.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증시와 환율이 요동칠 거라 봅니다. 먼저 증시에서 외인 매도를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외인 매도 이퀄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익을 보기 힘드니 외인이 매도하고 반대로 외인이 매도하면 그들은 달러로 바로 환전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과 외인 매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처럼 5천억 매도가 아닌 최소한 1천억대 매도까지 떨어지는 것은 확인해야겠죠. 만약 오늘처럼 급격한 외인 매도가 없다면 1185원에서 1195원 이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힘들 거라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후 다시 시장을 점검해야겠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 의도는 혹시나 원달러 환율 급등을 노리고 달러를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증시가 좋을 때마다 안전자산인 달러가 아닌 금을 매수하시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 채널의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지난 마켓 리뷰에서 하단 지지선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1차 지지선인 1475원이 깨진 이상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크니 느긋하게 보시고 증시가 좋을 때마다 추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연히 증시에 악재가 떴으니 관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은 단기로 투자하는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단기로 먹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코스피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2주간 외인이 2조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지지선인 2100에서 2140포인트가 깨져버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야기하면서 악재는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차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1950포인트 부근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은 느긋하게 홀딩해야 하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매수하신 분은 이제 슬슬 추매를 염두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신규 매수는 아직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도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2096포인트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추매와 신규 매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재인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승인 및 기각을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격적이신 분이라면 외인 매도가 1천억대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고 코스피 2060포인트 지지만 확인된다면 바로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분할 매수하셔야겠죠.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한국은 망했다라고 하시면서 악성 댓글을 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1절만 하세요. 무슨 매 영상마다 한국은 망한다고 하시나요? 제 채널은 재테크에 대해 토론하는 곳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